안녕하십니까. 유덕희 교수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건강보험,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건강보험에 대한 얘기를 더 해볼 텐데요. 저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영상의학과 이현애 교수님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문제점이 뭐고 가야 될 방향까지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두 영상에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었는데 그걸 이현애 교수께서 직접 이제 답을 달아주실 수도 있지만, 답을 좀 달기도 했어요. 그래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걸 굉장히 긴 내용을 그 댓글로 다 답을 드린다는 게.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좀 그 중에 유의미한 그런 내용들을 좀 집약을 해가지고 추가 설명을 하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요. 오늘 준비해 오신 슬라이드가 보니까 77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양이 많아서 한 번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고 오해하고 계신 내용들은 좀 오해를 풀어 드리고 또 어려운 내용도 있었어요. 그거는 또 이현애 교수께서 공부도 많이 또 해서 리뷰도 하신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같이 오늘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이현애 선생님. 네, 시작하시죠. 네. 먼저 이 유효 수요 이론이라는 이런 어려운 단어를 쓴 댓글이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한 분이 의사를 늘리면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고 공급자 잉여가 감소하는 건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교수님이 유효 수요 이론을 증명을 하신다면 이는 경제학 근간을 바꾸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달아 놓으니까 한 분이 또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셨어요. 의사를 늘리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해괴한 주장을 서울의대 교수님들이 하시는데 30년 전 통화주의 학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만이 이미 부정한 유효 수요 이론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알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유효수요 이론이 뭔가 싶어서 이제 좀 찾아봤는데, 유효수요 이론을 만든 사람은 케인즈라는 이제 사람이고, 이 밀턴 프리드먼은 약간 반대되는,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밀턴 프리드먼이 우파적인 그 뭐 자유시장 경제 이런 걸 강조하는 분이라면 네. 케인즈는 정부가 개입하는 이제 그런 거를 대변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찾아봤더니 유효수요 이론은 경제 활동은 수요에 의해서 결정된다. 총수요가 총공급을 결정한다. 그런데 경제가 자동적으로 균형 상태에 이르지 않으므로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유효수요 이론이 뭔지는 알았는데 왜 이거를 건강보험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를 유효수요 이론을 댓글을 달았을까라고 이제 모대하게 경제학과 교수님한테 여쭤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유효수요 이론이 틀렸다라고 하는 그것과 이 건강보험은 좀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게 유효수요 이론에서 수요가 공급을 결정한다인데 의사들이 의사 유인 수요가 있어서 의사가 증가하면은 의료비가 증가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그 말을 프리드먼 교수가 틀렸다고 했으니 의사들이 그 주장하는 것도 의사 유인 수요도 틀렸다. 뭐 환자 숫자는 일정하지 않느냐. 수술을 2번 할 것도 아닌데 네, 이제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건강보험이 자유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네. 거예요. 왜냐면 이 건강보험은 의료보장제도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의료보장이 뭐냐면은 내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데 내가 돈을 100%다 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내가 비용 부담이 없어지면은 사람은 더 많이, 더 자주, 더 좋은 거를 하기를 원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의사와 환자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이 있습니다. 요즘 아무리 뭐 AI가 있고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그렇죠. 검색을 해서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환자가 가진 어떤 뭐 검사 결과라든지 그런 거를 다 통칭을 해서 의학적인 지식과 조합을 해서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거는 그 정보는 비대칭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없다는 이 전제하에서 그러면 의사가 어떤 의료 행위를 꼭 필요하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 그리고 하면 좋은데 당장 할 필요는 없고 그냥 하면 좋은 거 그리고 뭐 하나하나 큰 차이가 없는데 뭐 하든지 말든지 뭐 약간 이런 게 이제 있다고 했을 때 네. 만약 환자가 돈을 다 낸다면 그러면 꼭 필요하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만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 하자고 하면 환자가 부담이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환자가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꼭 필요하고 당장 해야 되는 건 당연히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외에 이게 나쁘진 않고 필요는 하다. 근데 당장 할 필요는 없다든지 아니면 100% 필요한 게 아니고 한 70%나 80% 정도 필요하다. 이런 것도 이제 권유를 하게 되면 환자가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돈 낼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유효 수요 이론이 틀린 것과 건강보험에서 의사유인 수요를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그게 유효 수요율이 틀린 거는 자유시장에서 그런 거고 건강보험은 자유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정보의 비대칭에 의해서 공급자 유인 수요가 발생한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경제학 잘 모르지만 경제학의 두 가지 아주 거대한 네.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 네. 그 케인즈와 네. 밀턴 프리드만 얘기를 하셨는데 네. 같은 경제를 두고도 보는 네.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고 그런데 그 이론을 네. 우리 의료제도와 네. 이 건강보험에 네. 적용해서 맞춘다는 거는 네. 더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제 자체가 조금 다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용 부담이 없어지면은 네.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은 걸 원하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의료 보장이 되기 전에는 환자가 소비자고 네. 의사가 공급자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진료를 하면은 돈을 내는 이제 이런 식의 관계가 있었는데 이거를 사적재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의료 서비스는 사적 재화예요. 상품. 그러니까 돈으로 사고 그 돈을 받고 서비스를 주는 이런 이제 뭐 빵을 사 먹듯이 그렇죠. 그런 사적 재화인데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빵을 못 사 먹으면 배가 많이 고프겠죠. 근데 뭐 물을 마실 수 있지만 내가 병이 들었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배가 고픈 거랑은 또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다고 해서 치료를 못 받아서 죽는 거는 이건 너무 비인간적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자라고 나온 게 이제 의료보장제도인데요. 그래서 의료보장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의료는 사회재 내지는 공공재로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이거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원래 의료 서비스가 사적 재화일 때는 돈을 안 내면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죠. 그게 그렇죠. 배제성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맛있는 빵을 파는 빵집이 있을 때 하루에 빵을 몇 개를 만들겠어요? 아무리 맛있는 빵이어도 하루 종일 만들어 팔 수 있는 숫자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의사의 시간, 의사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사회재 내지 이제 공공재로 만들면 돈을 안 내도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안 냈는데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경쟁이 일어날 필요가 없이 다 준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배급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러면 돈을 전에는 이렇게 두 사람이 주고받았잖아요. 환자와 의사가 소비자와 공급자로서 주고받았는데 이 사회보험에서는 이 의료 서비스를 줬지만은 돈을 여기다 내는 게 아니고 보험자가 대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용자 국민인 환자는 본인 부담금 조금만 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건강보험료를 내기는 하지만은 그게 평소에 자기가 아팠을 때 들어가는 의료 서비스의 그 전체 비용보다는 그게 적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뭘 하자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돈 낼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데 있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그 환자가 뭐 사악해서 의사가 사악해서 이런 게 생기느냐? 그건 아니고 그건 약간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는 내가 돈을 다 안 내기 때문에 남의 돈으로 하는 건데 뭐 더 자주, 더 많이, 더 좋은 거 하면 좋은 거고 의학은 확률이잖아요. 불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뭘 많이 할수록 약을 한 개만 쓰는 것보다는 두 개를 쓰면 좀 더 효과가 있을 거고 검사를 예를 들어서 CT만 찍는 것보다는 MRI 같이 찍으면 두 개를 종합해서 코릴레이션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는 이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요인이 있고요. 환자는 이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그런 요인이 있죠. 이제 네. 그게 비용 부담이 없어지면 그거 두 개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늘어나면은 그런 걸 더 많이 하겠죠. 환자를 더 열심히 보려고 하겠죠. 뭘 더 많이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렇죠. 의료비가 증가한다. 그런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는지.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건강보험이 자유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시장이 아니고 비용 부담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냥 그 우리가 아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기 부담금을 뭐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그 수요를 줄이기 위한 그런 뭐 정책들도 같이 있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겠죠.